경동대가 옛 동우대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속초 시민들이 매각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섰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경동대 양주 캠퍼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지 매각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춘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임시 조치는 끝났지만 장마가 본격화하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소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호흡기 감염병인 백일해와 폐렴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수족구병도 급증해 감염병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이 강원체육중고교에 빙상부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히자 원주 지역사회가 국제스케이트장 춘천 유치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학교법인 경동대학교가 속초에 위치한 옛 동우대 부지 매각 입찰을 앞두고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옛 동우대 부지 매각 방침에 반발한 속초 시민들이 경기도 양주에 있는 경동대 본교를 찾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헐값에 사들인 옛 동우대 부지를 속초시와 속초 시민에게 환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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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켓과 깃발을 든 시민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비가 오는 날씨로 우위를 뒤집어 쓴 사람들. 경찰 통제선 안에서 질서를 지키며 경동대학교에 대한 비난을 쏟아냅니다. 이른 아침부터 속초 시민 약 400여 명은 10여 대의 버스에 나눠타 경동대 본교가 위치한 이곳 양주를 찾아 옛 동우대학교 부지 매각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학교법인 경동대학교는 40년 전 대학교를 짓겠다며 속초시 노학동의 옛 동우대 부지를 1억 3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속초시와 시민들은 대학 유치를 기대하며 30만 제곱미터가 넘는 CU지를 헐값에 매각한 겁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기대했던 대학교는 지어지지 않았고 인근에 KTX 속초역 등 개발 호재가 생기자 대학 측은 매각 결정을 내린 겁니다. 대학 측이 제시한 매각 가격은 부지만 514억 원이 넘습니다. 학교 측의 계획대로 매각이 된다면 시세 차익만 400배 가까이 되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자 대학교 유치를 기대했던 속초 시민들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동우대학 설립 당시 속초 시민의 대학 유치 염원에 힘입어 시유지를 헐값에 매입해놓고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바꿔 수백억 원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매각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속초시도 경동대학의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속초시는 이미 지난달에 동우대 부지를 갖다가 도시개발계획 제한구역으로 고시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동우대 부지는 오로지 속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속초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규모 항의 시위에 놀란 학교 측도 시민들과의 면담을 받아들였습니다. 경동대 측은 부총장을 내세워 시민들을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부총께서는 지금 전재욱 설립자 분에게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우리 좀 시민하고 논의도 없이 매각 공고를 내고 이런 부분을 전달한다라고만 했습니다. 어떻게 그 얘기를 들어봐야 되니까 그 전달 상당히 화가 났다. 전달해 드리겠다. 그게 전부입니다. 옛 동우대 부지 낙찰자는 오는 4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속초시와 비상대책위는 낙찰 결과에 따라 투쟁의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지난 주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춘천시 소양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유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임시 조치는 끝났지만 한동안 비 소식이 있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춘천시 소양동의 한 공사 현장입니다. 아파트 공사장 가림벽 사이로 흙이 쏟아져 나옵니다. 공사장 바로 앞은 주택가. 흘러나온 흙에 주택 두 채와 상가가 고립됐습니다. 주민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밤에 물 차는 것도 몰랐죠. 나는 여기서 흙이 차가지고 아주 방해하죠. 물이 꽉 차고.
시공사는 배수로를 갖췄지만 하루에 10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흙이 넘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불안한 공사 현장은 이곳만이 아닙니다. 춘천시와 화천군을 잇는 도로 옆의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공사 현장입니다. 여름 장마철이 시작됐는데도 공사가 아직 한창입니다. 비를 머금은 흙이 길가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폭우예보에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비가 온다니까 대비는 했지만 한번 당하고 나니까 조금 걱정돼요. 춘천시는 12일까지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토사가 유출된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후 행정지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방수포 덮개라든가 이런 안전 부분 다 확인했고 문제가 없도록 그 비상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철저히 하는 거를 다 드리고 올해도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기습폭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 피해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최근 소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호흡기 감염병인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폐렴과 수족구병 등 각종 세균성 감염병들이 잇따라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에 유의하면서 증상이 보이면 빨리 병원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소아 청소년과 대기실이 북새통을 이룹니다. 대부분 영유아나 초등학생인 어린 환자들은 오랜 기다림에 지쳐 보호자에 안기거나 대기실 의자에 힘없이 누워 있습니다. 병원 문을 열자마자 방문하는 이른바 오픈런을 해도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가까이 대기하기 일쑤입니다. 한 8시 50분쯤? 특히 월요일이랑 금요일은 조금 이제 쉬었다가 오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은 편이에요. 지난달부터 소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백일해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안 그래도 붐비던 소아과가 더 혼잡해졌습니다.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백일해는 콧물, 재채기, 기침 등 일반 감기 증상을 보이다가 발작성 기침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5세 이하 영유아가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올해는 유독 10대 청소년 환자가 많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강원도 내에서만 108명이 감염됐고 대구 73명, 제주 58명 등 전국적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올 상반기 전국 백일해 환자는 1,360여 명, 최근 10년간 백일해 환자가 가장 많았던 2018년 연간 980명 기록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제2급 법정 감염병인 백일해가 한 달 넘게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폐렴과 수족구 등 다른 감염병들도 잇따라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열, 두통, 인후통 등 감기 증상을 보이다가 일부 폐렴을 유발하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환자도 최근 한 달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최근에 마이크로플라스마로 폐렴으로 입원 많이 한다고 얘기 들었고 그래서 하나는 입원해 있고 지금 둘은 진료 온 거고. 질병관리청은 올해 처음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항원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집단 생활을 하는 6세 이하 영유아를 중심으로 수족구병 환자 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수족구 환자가 한 달 만에 2배 넘게 늘자 일선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선 학부모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같은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유일한 예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땐 추가 감염 예방을 위해서 조기에 항생제 처방 등 적절한 치료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백일의 특이적인 증상은 감기하고 똑같죠. 비슷한데 좀 특이적이라 그러면 기침 소리가 한 번 하고 나서 기침 끝머리에 하는 그런 기침 소리가 들릴 수 있고 예방접종 한 10년 지나면 한 번 추가 접종 꼭 해야 돼.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에. 보건당국은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학교 중심의 백일해 집단 감염 확산은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학 중 야외 활동 증가 등으로 세균성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영유아와 청소년의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춘천에 위치한 강원체육중고등학교에 빙상부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원주시 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는 2일 시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신교육감의 이 같은 발언은 춘천의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함께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원주와 철원 등 타 지역의 지역 감정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는데요. 협의회는 이에 대해 도교육청과 도교육감에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이 진심 어린 사과 없이 형식적인 입장문 발표로 무마하려 해 36만 원주 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원주시 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입장문을 발표하겠다고 해서 그거를 믿고서 했더니 저희 사회단체 물론 원주시 36만 시민을 기만한 거예요. 이거를 용서가 도무지 안 됩니다. 도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보도는 학생 선수 지원을 위한 학교 운동부 계열화 방안 언급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며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에 특정 지역을 지지하거나 특정 지역 유치를 전제로 정책을 추진하는 일이 절대 없으며 도내 어느 지역에 국제 스케이트장이 유치되더라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선거구 획정안에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국회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했는데요.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현행 선거법이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과정에서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강원 지역이 피해를 받아왔다며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밤 10시 20분쯤 속초시 조양동의 한 교차로에서 티볼리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가 튕겨나가면서 인도에 있던 60대 남성이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또 오토바이 운전자 18세 B씨와 보행자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이 승용차 운전자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일 새벽 2시쯤 원주시 호저면 망종리의 한 계란 선별장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농장 내 계란 선별장 한 동과 비닐하우스, 간이 소독시설, 화물차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다음 달 9일까지 도내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원 신청을 접수합니다.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수입량이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인데요. 예상 지급액은 마리당 한우 53,119원, 유구 17,242원, 한우 송아지 104,450원 등입니다. 지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다음 달 9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와 봄내중학교에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 착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임대형 민자 사업은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개축하는 사업으로 민간이 건설한 뒤 운영하며 정부로부터 시설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전체 사업 면적은 29,506제곱미터로 총 사업비 594억 원을 투입해 2026년 3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